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 저녁 6시 2분인데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금양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금양이 시간에서 9% 넘게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다. 하한가. 지금 6시 2분이니까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시간에가 이제 6시에 거래가 끝나니까 하한가 때려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금양이 지금 왜 시간에서 하한가가 나왔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금양을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매수해라 금양 조금 올라가니까 매수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도 금양의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시면서 딱딱도사의 과거 영상과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상을 좀 비교해 보세요.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 릴라이먼스 그죠? 인도 릴라이언스 터졌을 때도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또 뭐요? 얼마 전에 금양이 또 미국의 나노테크와 계약이 터졌을 때도 아직은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 되냐? 결국에 금양이 본질적인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 했죠. 함부로 그냥 매수를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양이 시간에 상한가가 나온 이유는 지금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확정이 나버렸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증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8천억이라는 금액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한테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 주주 배정이라는 거예요. 일반 주주 배정. 그죠? 기존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때리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유상증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주가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4,500억이면 지금 3조 원밖에 안 돼요. 3조 원. 그죠? 금양의 시가총액이 3조 원인데 4,500억이면 이게 몇 퍼센트예요, 지금? 거의 약 20%가 넘어가는 금액일 거예요. 10%는 일단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죠?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를 할 때, 유증이나 전환사채 할 때, 결국에는 신규 이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상장시키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가질 때 10%의 비중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호재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증자 자체가 무상증자는 호재지만 유상증자는 지금 주가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0% 비중이 넘어가면 이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리스크라는 거예요. 주식 수는 많아지지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유증 이후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양의 어떤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근데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양에 있어서 유상증자는 꼭 필요하다고 보였어요. 지금 무중을 때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아니고 유상증자는 필요합니다. 금양의 어떤 기업의 존속과 기업의 발전과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지금 필요하긴 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근데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성을 끌고 갈 수 있는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교두부,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양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딱딱 주식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금양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금양이 시간에 하한가 나온 것도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와중에 그래도 조금 복구가 됐습니다. 하한가까지는 아니에요. 9%대까지 빠졌지만 지금 시간에서 6%대로 좀 복구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좋아요. 지금 시간에서 5% 이상 빠지는 거는 무조건 장 초반에 세게 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전부 다 정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우리 가족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금양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쉬었었어요. 쉬는 동안 제가 이거를 완전하게 리뉴얼을 시켰습니다. 리뉴얼 시켰고, 제가 리뉴얼한 내용이 뭐였어요? 딱딱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 금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주도주와 스페셜 추천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 주도주는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가치 투자, 대형주 투자 어울리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 가족분들 주식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죠? 가치 투자, 대형주 투자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테마주. 테마를 빠르게 분석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테마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어떤 후보군을 분석해서 빠르게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패턴의 어떤 분석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글을 바탕으로 해서 스페셜 추천주라는 걸 드리고 있는데, 원래 스페셜 추천주는 VIP방에서만 제가 제공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VIP방은 제가 아무나 입장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VIP방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시키고 이 스페셜 추천주를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한 딱딱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에 전부 다 통합시켰어요. 올인원 모든 것들을 제가 한 번에 제공해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스페셜 추천주는 제가 이번에 트레이더 시점으로 리뉴얼 기념으로 엄청난 종목을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어떤 종목 준비했냐. 딱딱 가족방 리뉴얼 기념 스페셜 추천주를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테마 생물보안법 비밀 수혜주를 준비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통과에 탈중국화를 서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중국화 한다는 건 뭐예요? 중국 기업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끊겠다는 건데, 그 자리에 누가 대체한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생물보안법 수혜주요. 이게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800% 넘게 올라갔습니다. 8배요. 8배. 자그마치. 생물보안법 수혜주.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버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0%, 에이프릴바이오 300%, ST팜 200%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매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이 뭐냐면 생물보안법 수혜주인데 후속주입니다. 후속주. 아직 많이 안 올라간 관련 수혜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통과 비밀 특급 수혜주. 그래서 얼마 전에 생물보안법 통과되면서 대형 수급이 딱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은 약 1년 만에 눈에 띄는 돈의 힘이 들어왔다. 세력들의 힘이죠. 세력들의 흔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그리고 모멘텀도 완벽해요. 의약품 원료 공급사, 그리고 CDMO, 위탁 생산이죠. 자, 제가 이거를 왜 높게 평가하냐면 지금 중국 기업들 중에 미국의 어떤 생물보안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원료 공급사와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그죠? 얘네들이요. 근데 얘네들을 제재하게 되면은 결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드릴 종목이 원료 공급과 위탁 생산을 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 상승을 제가 예상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딱딱 리뉴얼 실시간 가족방에서,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대상으로 무료 입장이 되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답장 문자를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와 입장 방법까지 자세하게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기서 또 뭐라 했습니까? 그죠? 금양 관련해서 또 뭐라 했어요? 결국에 2차 전지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 했잖아요. 시간이 걸린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매수해라 매수해라 이런 얘기 했지만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양도 지금 제가 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유상증자 이슈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하락폭을 때려맞을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건데 지금 뭐 매수해라 매수해라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점을 잡는 걸 보고 그죠? 다시 저점을 잡고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나 계속 바닥에서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금양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최근에 수급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금양이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을 짓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 테마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죠? 2차 전지가 과거에 올라가던 시장에선 그게 먹히던 말이죠.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조정 이후에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조정 이후에 떨어지고 조정 이후에 떨어지는데,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단정 짓고 매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절벽에서, 그죠? 이 낭떠러지에서 이걸 한 번 더 우리 가족분들이 미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냥 함부로 매수하라는 거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죠? 목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유튜버 판과 그죠? 대한민국의 뭐 금양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다. 물론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부동산 투자랑 똑같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금양의 주주분들의 심리가 지금 어때요? 여기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는데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멘탈이 깨진다고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좀 기다리는 건 괜찮죠. 근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잘못해서 기다리는 거는 거의 지옥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함부로 지금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제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는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금양이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빠진 이유는 뭐다? 일단은 유상증자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어떤 하락폭을 때려맞을 수 있는 어떤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를 완전히 희석시키기 때문에 다시 단기적인 하락을 때려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대인데 4,500억이면 그죠? 10% 비중이 넘어가고 거의 15%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준이에요. 그죠?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3자 배정을 좀 기대했었는데 주주 배정이잖아요. 주주 배정. 이거는 기대치까지 실망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하락세.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양이 롱텀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뭐 전세금 5억에 들어가냐 아니면 좀 떨어졌을 때 뭐 4억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전세로 따졌을 때 또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내가 뭐 10억에 들어가냐 아니면 좀 떨어졌을 때 뭐 7억에 8억에 들어가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의 관점을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뭐 7, 8억에 못 들어가고 9억, 10억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금양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금양 주주분들이 멘탈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자리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월요일날 빠질 건데, 그죠? 초반에 빠질 건데 절대 겁먹지 마시고 빠졌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털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결정 공시. 그죠? 5시 18분쯤 나왔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선은 확정 예정일이 신주 발행가액 확정 예정일이 11월 27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를 계속 빼지 않을 겁니다. 그죠? 계속 빼지 않을 거예요. 한번 내일 쇼크를 줬다가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릴 거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22일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내가
10월 22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구주주 그 유상증자 청약을 받을 수 있겠죠. 구주주들이. 그죠? 청약을 받을 때는 유상증자의 그 발행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 발행가액. 그죠? 청원을 받을 수 있는,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그 발행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발행가액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주당 신주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죠? 0.19999 요 정도 수준.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12월 2일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2달 조금 넘게. 그죠? 그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고, 9주 정도가 되겠네요. 9주 정도. 주차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9주차.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은 유상증자 공시가 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주가가 빠질 거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박스권을 만든다거나 상승의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유상증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세가 좀 동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죠? 유상증자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는 날은 12월 20일인데 오히려 유상증자가 다 종료가 되면은 12월 20일까지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20일 이후로는 다시 회복세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양에 대한 모멘텀을 정리하자면은 좋은 모멘텀이 지금 그래도 좀 나와줬어요. 나노테크와 지속적으로, 그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2170 배터리를 결국에 미국 시장에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금양이 원하는 건 결국에 이 469 배터리, 부산에서 지금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이 469 배터리가 연마다 1억에서 2억 셀 정도를 찍어낼 거기 때문에 1억 셀 정도는 찍어낼 거기 때문에 그죠? 469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주력이라 볼 수 있어요. 금양에. 이 주력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 침투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그죠? 미국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두부를 나노테크를 통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금양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은 많습니다. 거기다 인도라는 대규모 시장, 인도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다 안 달랐어요.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그렇죠? 삼성 SDI도 그렇고 현대는 인도에다가 현대차는 뭐 냈어요? 인도 법인을 차렸어요. 인도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IR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금양 입장에서도 인도의 릴라이먼스 그룹과 지금 이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맺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이 당장은 매출로 이어질 만한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좀 부족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2차전지 전기차가 캐즘이라는 어떤 명목 하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캐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필요하겠죠? 화재 방지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돼야 된다. 배터리 화재 방지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실제로 완성품 제품에 탑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금양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테마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금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하게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이 조정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시간들 보내고 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늦게 뭐 12월 달, 내년 1, 2월 달 요쯤부터 2차 전지가 좀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줘 나갈 것이다. 그리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이후로도 2차 전지가 조금씩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심리는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심리는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테슬라도 매출을 또 3분기 때 좋은 매출을 거뒀고, 그죠? 테슬라 보시면은 3분기 매출 잘 거뒀잖아요. 역사상 역대 최고 전망, 그죠?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금양의 어떤 주가가 지금 시간에 하한가 때려맞고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올지라도 우리 가족분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죠?
금양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올해 겨울 또는 내년 봄이면 진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테마의 시간이 올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죠? 2025년에는 24년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반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양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 딱딱도사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월요일날 또 제가 긴급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 가족방위도 들어오셔서 금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좀 받아보시고,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또 테마주, 주도주 이런 것들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뽑아서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주도주가 나오겠죠, 그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목들까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물보안법 300% 상승을 예상하는 이 종목까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딱도사 가족방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3072-45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답장 문자를 보내드리고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